4.15 총선을 앞두고 경기와 인천 격전지 예비 후보들을 만나서 각오와 비전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역 의원들의 맞대결로 관심받는 안양 동안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당내 경선을 통해서 재선 도전의 본선 무대 공천을 확정 지으셨습니다. 먼저 출마의 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례대표 후보로서,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전체 국민의 대표의 역할을 4년간 했습니다. 그간 지역위원장 맡으면서 그 추상적이었던 국민에 대한 생각들이 구체적 국민의 삶에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체감했습니다. 정말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라고 주제가 라면 서러운 의원이라 장담하는데요. 구체적 국민의 삶 안에 녹아드는 새로운 정치 2기의 도전, 여러분들의 응원을 받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똑부러지게 해내고 싶습니다. 예. 자, 본인이 밝혀주신 대로 이제 비례 초선이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방송에서 국회 안에서 많은 활약을 보여주셨는데 2018년부터 안양 동안을 지역 위원장으로 임명돼서 일찌감치 지역구도 살펴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활동을 그간 하셨는지 어떤 성과를 거두셨는지 좀 전해주시죠. 네, 사실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한다고 하면은 예산을 많이 가져왔다라는 경쟁적 자랑을 하기 마련인데요. 예. 물론 예산을 다른 어떤 분들보다 예산 확보에 신경을 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가 자원의 배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 이기주의라든지 우리 지역에 보다 많은 예산을 이라는 양적 증가에만 신경 쓴 게 아니라 지역의 현안 중에서 시급하고 궁극적으로 보면 국가 목표에 맞닿아 있는 지점들에 부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비례대표 전국 국민의 대표라는 지점들을 한시도 잊은 적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구민들은 정말 안양 맞춤형이다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 게요. 빤한 예산들이 아니라 예산의 경로도 찾아서 탐구해서 탐색해서 논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별명 붙여주실 것 같습니다. 예. 여타 방송에서도 많이 뵀습니다만은 말씀도 참 잘하신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지역 일꾼으로서의 경쟁력 지금부터 본격적인 공통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동안을 후보자에게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현 정부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분양가 상한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 동안을입니다. 한국감정원의 발표에 따르면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하고 발표한 이후에 안양 지역의 집값이 과천에 이어서 2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한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일가구를 가진 분들이라면 누구나 집값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이른 반가웠다가도 이것이 결국 한가할 수 없는 현실적인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지역민들이 다른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에 치달을지도 모른다는 현명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예. 정부의 지난 11월, 12월 대책 이후에 그러니까 소폭이나마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 같았지만 경기도 일대 특히 안양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2월 22일 관계부처와 연합해서 같이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은 모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지역인 안양에도 사실상 담보대출 규제가 보다 엄격하게 돼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활용이 가능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어떤 분들은 집값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분들은 집값이 오르겠구나 향후에 소위 말해서 돈이 되는 지역이 아닐까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말 낙차가 여러 번 있었던 정책의 변화가 가져온 부동산 경기를 대하는 국민들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단호하고 일관성 있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안정적 점검을 통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이제 과천과 더불어서 1, 2위 집값 상승을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이제 안양 같은 경우도 주택가 위주의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기반의 산업이 좀 취약한 거 아니냐. 경기 지역의 자생력으로 봤을 땐 이 산업 기반도 꼭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예, 특히 안양 평촌으로 대표되는 신도시는 소위 수도권에서 서울의 베드타운
으로 많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마련된 정주 여건 자체가 산업 기반을 가지기에 매우 열악한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에 또 다른 산업의 도약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1차 산업, 2차 산업과 같은 방식의 부지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산업 기반에 대한 플랜을 짤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경기 안양은 경기도의 IoT의 기반 도시로서 스마트 시티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주민 생활 밀착형 산업을 발굴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맞닿아 있는 주민의 복지와 맞닿아 있는 또 다른 산업의 개발에 시에서도 중점적인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당 시장님이기도 한데요. 예. 저 역시도 국회의원이면서 관련된 논의에도 함께했고 앞으로 전체적인 발전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도 신도시의 지금 현재의 상황에 맞춤형 산업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그 요구에 적합한 방식의 개발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공통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주거 밀집 지역, 가까운 안양 교도소를 외곽으로 이전하자. 이 공약은 뭐 당과 후보를 막론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항상 해왔던 공약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제 이 후보께서도 21대 국회 임기 내 이전 확정을 짓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네, 제가 공약 발표를 먼저 하다 보니까 임기 내 이전이라는 이야기를 여타 후보님도 같이 쓰시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이유를 꼭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난 여러 차례 선거 동안 매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도소 이전이라고 하면은 지키지 못한 약속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어떤 분들도 교도소 이전과 관련된 언급을 하면은 믿지 않으십니다. 예. 이게 바로 정치 구호만 난무했던 그런 공수표 남별했던 정치 약속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시의를 임기 내라고 특정 지었고요. 무엇보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위원장 활동을 하면서조차도 국민의 대표로서의 태도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교도소 부전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혐오시설 또는 경계하던 시설이 우리 도시에는 없어야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 자원의 조직적 배분에 있어서 때가 되었고 교도소 재소자의 인권 등 효율적인 자연 배분 과정에서 지금 안양의 정주 여건에서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시설일지라도 또 다른 지역적 조정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논의를 좀 이어왔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것들은 구호에서 그치지 않고 실현해 내려면 사실은 품이 필요하고 발일이 필요한 일입니다. 네. 누구보다 20대에서도 조금의 노력을 했었지만요. 21대에는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일로 일하는 겁니다. 예. 그간 현실적으로 이루지 못했던 부분, 그런데 4년이라는 시한을 못 받고 공약을 내셨다는 것은 그만한 부담을 끌어안으실 텐데 지역민들이 이 공약 꼭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역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여러 이야기들을 지금 나눠보고 있는데 이 밖에 또 사안들이 좀 있습니다. 평촌 도시 리모델링 지원책, 그리고 지역에서는 뜨거운 감자라고 불린다고 하는 평촌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 공공개발, 이게 여러 가지 좀 잡음이 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예,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리모델링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직자적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건물, 그러니까 특정 형태의 리모델링을 고민하기 쉬운데요. 예. 사실은 도시 전체가 기획되던 당시와 달라진 도시 개발의 인식을, 가치를,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 리모델링이 필요한 지점들입니다. 물론 이제 허허벌판의 도시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왕의 시설을 활용하되 달라진 도시의 위상, 도시의 기능적 구조, 주민의 구성 등을 고려한 철학적 방향을 설정하는 게 먼저고요. 물론 인근에 있는 여러 신도시, 일기 신도시들과 함께 고민을 묵혀서 이 리모델링에 있어서 사실상 필요한 융자 등의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방향이 있는 리모델링에 있어서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설계가 또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여러 정치인들이 협력을 지금 후보 시절부터 벌써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 같은 경우는 정치적 공방 가운데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민인데 시민은 온데 간데 없어진 지가 꽤 됐습니다. 예.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인데요. 지금 현재는 부지 확보가 먼저입니다. 당초에 그 부지가 공공개발로 활용할 수 없도록
매각이 이루어졌던 당시의 역사적 관점에서는 그 첫 단추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감사 청구를 함께 하자고 심재철 추혜선 의원님께 제안을 드렸고요. 예. 당시 처음 주민들은 너무 감사 청구 그걸로 뭐예요 하시면서 좀 낯설어 하셨는데 그런 감사 청구를 통해서 시작 전부터 되짚어 보자는 아이디어에 지금은 부응을 해주고 계시고 또 우리 최혜선 의원님도 받아들여서 또 발전시킨 본인의 안들을 내주셔서 또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치 공방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이를 마무리 짓기 위한 정치권 모두의 이건 선거를 앞둔 누군가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요. 예. 정치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예. 현안과 관련된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할 텐데, 뭐 신도시 또 경기도들이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부분이죠. 교통난 문제, 신설 문제와 기존 교통의 연계 문제, 이와 관련돼서 계획을 밝히셨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조금 전에도 제가 리모델링 이야기할 때 일기 신도시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는데요. 30년 전의 일입니다. 예. 신도시라고 하면은 모든 기반 시설이 주민 편의에 맞춰서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구나라고 느끼시기 마련인데 30년이라고 하면은 사실상의 그 노후화된 기반 시설들의 폐해가 드러나는 시점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자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기 마련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위성도시라는 이름을 붙이면서까지 시작했던 서울의 배드타운이었던 도시의 위상에서 이제는 조금씩 도시가 변모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춘 철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도시 재생 사업들이 필요한 때고요. 무엇보다 교통 여건에 있어서 지금 인덕원역, GTX 신호선 그리고 또 인동선 등 네. 사실상 월곡 판교선까지 세 개의 교통이 요충지입니다. 인덕원역 신설이 지금 제가 곧 해결해야 될 과제로 예. 인식하고 있고요. 그 가능성을 충분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설득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4호선 증차라든지 4호선 급행의 문제, 사실상 4호선의 경기적 지나는 지점들이 다 더불어민주당 자치단체장입니다. 협의를 통해서 각각의 부담을 분산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모색하겠습니다. 예.